자, 우선 오늘 판결에 대한 두 분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여 부대변인 먼저 의견 좀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특검의 10년 구형을 법원이 5년만 인정했기 때문에 네. 아쉬운 판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아쉽다. 같습니다. 네. 다만 앞으로 이제 내란 관련 재판들이 줄줄이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법성 네. 그리고 뭐 계획성 고의성 등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앞서 아쉽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네네.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검찰이 이제 10년 구형을 했습니다. 근데 이 10년 구형이 법적으로는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뭐 허위 공문서 뭐 위조 막 이런 혐의였는데 실체적으로는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네.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의무도 없는 일을 경호처한테 시킴으로써 체포방해를 이제 결과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중대한 사법 법치에 대한 도전이 있었다. 거기에 대한 구형치고는 10년 구형이 굉장히 낮았다고 평가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대부분 이제 검찰의 구형을 뭐 이렇게 감형할 때 그 피고인의 이제 반성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비상계엄이 민주당 탓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구형보다 낮게 선고됐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정 의원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특검이 됐든 검찰이 됐든 구형량보다는 낮게 선고가 되는 것이고요. 또 보기에 따라서는 5년도 중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볼 때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한다면 네. 소위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가장 먼저 다룰 사건이 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네네. 특검의 경우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5년, 그다음에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침해하는데 3년, 그다음에 사후 선포문 작성에 2년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전부 유죄를 인정하면서 5년을 선고를 한 것이고요. 네. 사법적 판결보다도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이거 세 가지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라는 것이 주는 함의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 어차피 2월 달에 내란과 관련해가지고 유무죄를 이제 판단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거기서 내란 우두머리로서 만약에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무기금고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여기서 몇 년을 받느냐라는 것의 의미보다는 유죄가 선고됐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재판장이 엄중히 판결을 내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가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요, 이 재판 중계 좀 전에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이게 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하지만 생중계를 허용했죠.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네. 관련해서 이제 재판이 여러 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재판은 생중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상이 송출돼서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다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체포 방해 혐의 관련 재판을 생중계한 것은 뭐 타당해 보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재판뿐만 아니라 다른 내란 재판 관련된 내용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 오히려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하품을 한다던가 변호인과 약간 약간 대화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조금 도대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 과정에서 사실은 이 재판 과정을 전 국민이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이제 변호인들이 그에 맞게 뭔가 이 반성하는 좀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생중계에 대해서 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생중계가 지금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사법부도 상당히 지금 점진적이나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은 지금 그 계엄을 계기로 해갖고
사법부는 이런 중대한 그 이슈에 대한 재판에 더해서 지금 정권을 수임한 민주당으로부터 다각도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법부는 사법부 나름대로 얼마나 독립성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보여줄 필요도 있다라는 내부 판단도 일정 정도 작동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게 되고요. 네네. 지금 여 변호사가 여 대변인 지적했듯이 사실은 이게 중계가 됨으로써 대통령이라든지 그 측근들이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사실 이런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동정을 한다거나 또는 특히 내란과 관련해서 사형이 구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반성의 기미가 있었으면 그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텐데 피고 자신이 보여주는 그 모습 그 자체가 거의 그 날 것으로 다 보여지는 그런 연고로 상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곱씹어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네. 판결 내용 관련해서 간략히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혐의 대부분을 법원이 오늘 인정한 상태에서 뭐 외신 홍보랄지 허위 공문서 행사 관련해서는 또 일부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우선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해서는요. 대통령의 이게 경호 판단이었나 아니면 법 집행을 막은 범죄 행위였나 이 부분이 또 쟁점 사안이었는데 법원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어디에 좀 그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제가 이제 재판부 그 판결문을 예. 잠시 이제 보면은요. 네. 그러니까 이번 법원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아니니까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경호처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나와 있어요. 사병화했다. 예, 그리고 사실상 사병화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가 그 직무 정지된 대통령에 관해서 뭐 일상적인 뭐 신변 안전을 위한 뭔가 비상적인 경호를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법 집행으로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작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과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이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한 게 네. 한 12일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1차로 체포 집행했다가 이 경호처의 반발에 이제 물러서 가지고 한 2주간 사실상 대치를 하다가 마지막에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 이름으로써 사실상 체포를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게 경호처 내부에서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사실은 언제 체포가 됐을지 지금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실은 저는 이 체포 방해 그 혐의가 다른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아니면 국회 국무위원 심의 의결권 침해보다 더 중요한 이런 범법 행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부터 이 집행하는 과정 모두 적법하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지만 네. 하나의 이제 판례를 만든 것인데요. 사실은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에 이렇게 체포되는 경우를 처음 겪게 됨으로써 경호처의 직원들 같은 경우도 이럴 때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직위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한 그 해석상의 혼란과 대응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또 자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통령 편에서 대통령을 오기하던 그 소수의 소위 이제 그 탑티어 세력이 있고 또 경호처에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맞는 건가 해서 이제 굉장히 혼란을 겪는 그 와중에 사실은 그 어떤 증인의 진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로 대통령이 결국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총으로라도 내지는 총을 보여주면서
좀 경찰 앞에 좀 그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라라든지 총이 아니면 칼을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진술이 됨으로써 결국은 대통령의 어떤 합법적인 직무 권한은 없으나 직위를 가진 대통령의 합법적인 경호 권한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고 오히려 법 집행을 막은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본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은석 특검도 5년을 구형을 했는데 사실은 이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5년이 나왔지만 결국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상당히 큰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론하게 됩니다. 네, 국무위원회 심의권 침해 관련해서는요. 일단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회의 어떤 외관만 갖추려고 일부 국무위원만 부르고 일부는 부르지 않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위원회 어떤 심의 의결권을 좀 침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단은 법원은 심의권 침해, 그러니까 이제 직권남용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네요. 예, 다 인정을 했습니다. 예. 유죄로 이제 인정을 했는데요. 사실 구체적으로는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네. 검찰은 3년을 구형을 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로 인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뭐 재판부는 그 내용의 위법성 그리고 이 위법한 내용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는 절차적인 위법성도 함께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있는 내란 재판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상계엄 자체가 네.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는 거를 앞선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뒤에 열리는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검찰의 논리를 더 정당화하고 강화시키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법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굉장히 긴급하고 뭐 일행성이 필요했다고 하지만은 재판부는 그 조건도 맞지 않다고 했고 더 이어서 오늘 나아가서 판단한 부분은 그렇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면 차라리 다 들어봤었던 게 맞다 뭐 이렇게 본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 사람씩 당신만 알고 있어 해갖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7명은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권을 지금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특검이 주장을 했고 이걸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계몽령이었고 경고성이었고 메시지성이었다면 모든 것을 합법적인 틀에서 그 국무회의가 합법적으로 그 심의가 절차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은 오히려 그 전체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해가지고선 전부 자리에 있게 해야 이게 상식적인데 한 사람씩 한 이유가 네. 한꺼번에 부르면 소문이 날까 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 경고성이고 계몽령이고 메시지성이라면 소문과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합법적인 단계를 밟았어야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내란과 관련한 재판은 아니지만 네. 지금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절차적 흠결을 지적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내란 재판의 결과는 2월 달에 나오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연동성은 불가피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오늘 1심 선고가 향후 그 말씀하신 그 재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혹은 미친 영향이 미미할 것인가 두 분 의견 들어보고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부대변인 먼저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뭐 보통은 이제 뭐 다른 재판이니까 네. 뭐 크게 영향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기 정호김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앞선 재판부 그러니까 체포방해 재판 과정에서 이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이 절차적인 부당함 그리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행했느냐 이 부분을 오늘 재판부에서 뭐 일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내란 재판 과정에서 역시나 관련돼서 뭐 검찰 측이나 아니면은 그 재판부한테 이게 이제 유무죄 그리고 감형 여부 이런 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 의원님께서는요? 대통령이 당시에 우선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포고령을 또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자체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친위 쿠데타다 아니면은 내란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헌법을 농단을 했고 그다음에 이미 권력을 수임받아서 권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으면서 입법부에 대해서
결국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일련의 행태가 또 증언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금 현재 요 재판 결과와 내란 재판이 완전히 어떤 그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네. 여기서는 이제 그 국무회의가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내지는 그 심의권이 제대로 행사됐느냐 아니면 침해됐느냐를 또 일부 보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또는 그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선 아마 내란 재판부는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법적인 쟁점 내용 등등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서정빈 변호사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핵심만 간략히 좀 짚어볼게요.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정당 지도부들이 오찬을 가졌습니다마는 당대표가 단식 투쟁 중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발언들 좀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대통령이라고 하는 역할이 국민 통합이 정말로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은 아주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또 입장도 다양한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입장이 다양하긴 하지만 우리 야당 대표 여러분께서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를 하셔서 다시 한번 국회가 논의하도록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대통령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뵙고 2차 종합특검법의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한간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에 찾아와서 손잡고 야당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기조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그 장동혁 대표가 저희 사사건건에 출연해서도 영수회담에 대한 의지를 이야기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여 부대님, 지금 야당의 어떤 영수회담 요구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러니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지 않다. 네, 오늘 예. 그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들을 초청해서 오찬 간담을 했는데 그 오찬 간담회는 참석하지 않고 단독으로 따로 만나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것 자체가 네. 아주 진정성이 있느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지금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를 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과 그 장동혁 대표가 한번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한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 곧바로 우리 야당한테 입장이나 결과를 좀 공유하자. 네. 바로 만나자고 제안해라. 그것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제안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금 뭐 이슈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여야 회담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단독 회담은 아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중일 그러니까 그 중국 시진핑 주석 만나고 다카이치 일본 총리 만나고 곧바로 또 외교적인 이런 성과나 결과를 공유하는 되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 자리는 박차고 나가고 따로 1대1로 만나자 이렇게 하는 게 진정성이 없고요. 특히나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 단식을 하고 계신데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는 뭐 단식장에 찾아와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단식도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기습 단식이다. 왜 갑자기 뭐 여러 빌드업 없이 갑자기 단식을 하니까 약간 황당해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는 뭐 바깥에서 보기에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와의 이 갈등 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단식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와중에 그냥 뭐 대통령 1대1로 만나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참 의문이고요. 저는 지금 야당이 진짜로 대통령 아니면은 민주당이랑 같이 소통하고 협치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먼저 소통을 먼저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그 속보 자막이 나간 것처럼 조금 전에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오늘 불참한 국민의힘의 입장까지 같이 전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그러니까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한 특검은 무한정 가능하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특검은 하나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회의를 통과했고 앞으로 올라올 이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좀 행사해야 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오히려 지금 개혁신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데요. 네. 일단 지금 2차 종합특검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종합특검 끝나갖고 재판에서 1차 선고가 지금 1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도 아직도 더 특검할 게 있다 그래갖고 새로운 특검을 꾸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지금 그거는 바로 이미 다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갈 정도의 권력에 대한 특검이고 그렇다고 특검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특검을 안 하면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는 건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네네. 근데 그건 굳이 특검으로 하면서 지금 야당들이 제시한 지금 당장의 현안으로 떠오른 통일교 특검이라든지 내지는 지금 공천 헌금 비리와 관련해서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다 알아서 진척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얼마나 내로남불 그다음에 이중 논리입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예. 또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이나 또 개혁신당이 그 주장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고 또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해운 후보 이렇게 장관으로 지명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면 야당에게 의견을 물어보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선 소위 좀 적절한 사람을 후보로 추천해가지고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느닷없이 마치 또 야당의 뒤통수를 치듯이 후보가 정해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마치 또 이렇게 뭔가를 빼내와서 알박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상당히 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여 대변인 말씀대로 뜬금없이 지금 단식을 하면서 통일교 그다음에 공천 헌금과 관련해서 특검하자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그렇게 여당이 마치 또 장 대표 원하는 대로 직접 와서 단식하는 데서 장 대표 입지를 세워주는 그런 식의 행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미국에서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그 의사당의 야당 의원들 찾아가서 협조 구하고 이런 거는요 정말 필요한 법을 통과시키고자 할 때 하는 건데 지금 당장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장 대표한테 지금 그 급하게 요청해야 될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 오히려 지금 택도 없다라는 입장 아닙니까?